자, 한글 맞춤법 문제풀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좀 어려운 부분 많아요. 암기가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워야 할 부분은 좀 철저하게 외우시고 외운 다음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자연스럽게 풀 수 있으니까 좀 시간 많이 할당해가지고 공부 꼼꼼하게 좀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기억 니은에 대한 학생들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우리 소리대로 적는 거 표음주의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어법에 맞도록 하는 거 표의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1번 유형과 같은 유형 또는 응용되는 문제가 나와도 표음주의와 표의주의 구별하는 건 반드시 출제가 되니까 꼭 꼼꼼하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문제였는데 여자와 남녀가 같은 한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와 녀로 구별해서 지금 적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발음대로 최대한 맞춰서 적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일정하게 고정해 놓으면 의미를 파악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표의주의예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여자로 적을 때도 있고 여자로 적을 수도 있다라는 건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니은이 아니라 표음주의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이런 거 우리 두음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두음 법칙은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표음주의에 들어간다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고,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건의문의 잘못된 표현을 모두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글동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와 제 친구들 학교 수업이 끝나고, 자, 이거 완전 너무 쉽게 틀렸지. 그다음에 집으로 돌아갈 때 동글동글 골목길을 지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골목길은 가로등이 적어서 밤이 되면, 이것도 쉽죠. 이거 누가 몹시라고 적냐. 그곳을 지날 때 불안하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요거 아닐 거라고, 그죠? 이거는 된소리되기 관련돼 가지고 규칙까지 적용해 주면 되는 거라서, 자, 3번 세 개가 틀렸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4번 문제. 요거는 좀 암기를 잘해 놓는 게 좋습니다. 시험 문제 요게 좀 많이 나오죠. 두음 법칙의 예외 조항에서, 자, 여기 모음으로 그다음 니은 받침 뒤에 연륜은 연륜로 발음한다. 이런 거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사사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 여기 국외음하죠. 국외음하랑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는 표의주의 1번 맞고요. 양심은 두음 법칙, 그 다음에 선량은 연륜은 아니죠. 연륜은 아니니까 두 번째 글자 이후에 량자 원래대로 유지한 거고요. 혜택은 계례매패의 파랑에 의거해 가지고 맞춰주면 됩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백분율 같은 경우에는 니은 받침이니까 율로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적용해 줄 수 있으면 쉽게 맞출 수 있고, 자, 4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이에요. 자, 제1장 총칙을 보게 되면, 자,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문장의 각 띄어쓰기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띄어쓰기 기본 단위를 단어로 삼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단어의 개념을 좀 머릿속에 알면 될 것 같죠. 단어는 뜻을 지니고 있으면서 홀로 설 수 있는 말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념 공부하라고 넣어놓은 문제니까 단어라고 하는 거의 용어 정의는 무엇인가 라는 걸 좀 꼼꼼하게 정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5번으로 갈게요. 자, 이거는 던지하고 든지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자료 해석만으로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던지 같은 경우에는 이 던이 과거를 회상하는 선어 발음이 더해서 온 거니까요. 자, 여기는 과거 회상이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든지는 먹든지 말든지 하는 걸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5번의 정답은 틀린 거 5번이 정답입니다. 선생님께서 집에 찾아와서 얼마나 놀랐던지, 자,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던을 써주는 게 좋겠죠. 자, 나머지는 모두 맞아요. 자, 그러면 6번으로 갑니다. 자, 이것도 두음 법칙이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한자음 랴려리류 류리 두음 법칙에 따라 적고, 요게 아까 나왔었던 것 중에 문제 많이 출제가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모두 다 요 밑에 있는 붙임을 적용하는 문제예요. 자, 취업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읍 받침이니까 조건이 없죠. 그럼 률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 자, 이거는 니은 받침이니까 율로 바뀌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율로 바뀌면 되고, 이온율 이건 잘못됐죠 지금. 니은으로 가 있으니까 율로 적어야 돼요. 명중률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률 그대로 유지해 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주면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기억,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자, 7번 문제로 갈게요. 자, 요거는 친절하게도 원래 이런 거 뜻 안 주는 경우도 많아요. 붙이다, 부디다 구별해가지고 문제 푸는 유형이라서 요거는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건데, 자, 이 문제 안에서는 어차피 자료 해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내용을 철저하게 정리만 잘 해주시면 돼요. 자, 나머지 모두 맞는 말이니까 체크해 주시고, 3번 쉽죠? 뜻으로 풀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 달을 한번 보시면, 연인을 잃은 시인은 자신의 슬픔을 시에 붙여 이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서정갈래로서 표현한다라는 뜻이니까 요거는 붙이다 2번으로 가신 다음에 자 2번에도 뜻이 두 개가 있죠. 그 중에서 자, 마음이나 가슴에 묻힌 사무친 마음 그거를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2번으로 가주면 돼요. 그래서 2-2번의 해석의 뜻이니까 5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그럼 7번의 정답은 3번이 답이 될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써 있는 거 예문을 연습해 주셔야 되는데, 자, 보기에 기억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기억의 붙임을 잘 봅시다. 어간에 이나 음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이나 음 이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붙었을 때 품사가 바뀐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데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라는 건 표음주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나 음이 붙지 않는 이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예요. 그랬을 때,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힌트는 어간이라는 것도 유의 있게 봐야겠죠. 그래서 어간에 이나 음이 붙지 않는 상태에서, 자, 죽다, 쓸다, 밀다, 귀 먹다, 자, 마중은 맞이하다, 맞다 이 뜻이겠죠. 그 다음에 주검은 죽다 이 말에서 온 거고요. 쓰레기는 쓸다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미다지는 안 되겠지. 이건 틀렸어요. 그리고 미다지는 미닷 플러스 인데 이나 음에 해당이 되니까 4번은 여기 조건에 넣어주면 안 되겠죠. 얘는 그럼 어디에 넣어줘야 되냐? 4번은 19항에 넣어줘야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입니다.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는 걸 우리는 합성을 하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접두사가 붙어가지고 이루어진 말을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런 과정에서 모양을 일반적으로 밝혀 적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모양을 밝혀 적지 않는 게 하나 있죠. 며칠이라고 하는 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며칠은 어차피 소리를 내서 그 소리 나는 대로 적었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표음주의로 문제 풀어도 충분히 맞출 수 있고요. 며칠은 한 단어예요. 형태소 분석이 안 됩니다. 몇 플러스 1로 분석하기에는 음운 변동 조건도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단어로 인지하는 단어니까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10번입니다. 사이소리 현상이랑 관련돼 있네요. 사이시옷의 표기랑 관련돼 있는 내용인데요. 사이시옷을 적을 수 없는 조건이에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소리의 변화가 없는 것 그 다음에 한자어의 경우에는 소리의 변화가 있어도 한자어 한자어의 두 개 단어는 안 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번에 개수는 한자어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시옷을 적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다 틀린 거야. 찻잔도 시옷 붙여가지고 이렇게 적으셔야 되고 쇠조각도 된소리 나니까 적어주셔야 되고 아랫방도 된소리 나니까 적어줘야 되고 나룻배도 된소리 나니까 적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두 다 시옷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개수는 시옷 적으면 안 돼요. 한자어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11번. 자, 두 마리 어울릴 적에 이것도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거 찾는 건데요. 두 마리 어울릴 적에 비읍 소리가 덧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맵 플러스 쌀로 이루어져 있는데 맵쌀 해가지고 비읍이 덧난 거고요. 그 다음에 벼 플러스 시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읍이 덧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플러스 때로 이루어진 것도 비읍이 덧난 거고요. 저 플러스 때로 이루어진 것도 마찬가지로 비읍이 덧난 거예요. 자, 그 다음 머리카락은 머리 플러스 가락인데 히읗이 중간에 생겨버렸죠. 살코기도 살 플러스 고기인데 히읗이 생긴 거예요. 암개예요. 그러면 히읗 생겼으니까 거센 소리 내기 현상 그대로 표기에 반영된 거고 암박도 파기 된 거니까 히읗이 붙은 거예요. 후태는 후 플러스 이게 돼가 아니잖아. 그리고 개피도 이게 개 플러스 그 다음에 B 이게 아니지. 이거 한 단어로 더 이상 형태도 분석 안 되죠. 그러면 5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소리만 그렇게 난 거지 실제로 이걸 형태도 분석할 수는 없어요. 12번 문제. 체험과 조사가 어울릴 경우에 줄어든 경우로 그대로 적는데요. 그럼 여기 보기 해석을 그대로 맞춰주면 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문제입니다. 뭐 이건 상식적인 수준에서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것은 그건으로 줄이겠죠. 그것이가 구개가 될 거고요. 그걸은
그것을을 줄임말이겠지. 그럼 그것으로는 어떻게 하냐? 그걸로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거는 배우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상식으로 맞출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19항입니다. 이것도 붙임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아까 우리 문제 풀었던 8번 문제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가의 예가 될 수 없는 것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무덤이라고 되어 있는 건 묻다라는 말에 엄이 붙은 거라고 분석하시면 엄은 이 이외의 전미사가 되겠고 묻다라는 말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노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 자, 가의 예가 될 수 없는 거. 어간의 뜻과 멀어진 거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무덤은 묻다라는 말에서 온 거니까 어간의 뜻이 멀어졌다고 할 수는 없겠네.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자, 노름은 놀다라는 말에서. 근데 뜻이 멀어졌죠. 걸음도 걸다. 목 걸다. 반듯 여기에서 모두 다 멀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간의 뜻에 멀어지게 되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데요. 근데 요거는 1번은 붙임으로 가져야겠죠. 요거 붙임이랑 헷갈리면 안 되겠네. 자, 그래서 여기 붙임으로 가는 부분이랑 구별해서 적어주면 돼요. 그다음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머지 예문들도 기억해 주세요. 19항의 다만 부분에 들어가는 예문이다. 그다음에 14번 표기법을 설명할 수 있는 맞춤법을 조항에서 골라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싹둑싹둑이에요. 싹둑싹둑 하면 우리 요거 체크해 줘야겠죠. 자, 먼저 기역, 비읍, 받침 뒤에 된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된소리를 적지 않아요. 그래서 싹둑싹둑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새근새근이라고 하는 거, 국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 새근새근은 겹쳐다는 말이지. 새근새근 해가지고 동시에 붙는 말이 연달아서 나는 거니까 이거는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 비슷하게 나거나 같게 나면 같은 표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싹둑싹둑이랑 국수 같은 경우에는 다와 관련되어 있는 설명이고 그 다음에 새근새근은 어차피 이거 선생님이 쳐보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이거는 라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묶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15번 다음 페이지 15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한글 맞춤법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인데요. 다음 보기를 참고했을 때 밑줄 친 단어와 맞게 표기된 것은 그랬어요. 자, 이거는 5항 연결해가지고 보면 두기라고 적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듬뿍이 되겠네요. 울림소리니까. 그 다음에 철썩이 되겠죠. 울림소리니까. 산뜻하다 마찬가지로 울림소리니까. 법석은 처보가 아니죠. 기억비읍으로 끝났으니까. 그럼 5번이 맞겠고 나머지 모두 다 틀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16번. 보기에 가를 토대로 하여 나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인데요. 한글 맞춤법에 대한 기본적인 표음주의랑 표의주의에 대한 설명이에요. 꽃이를 꽃이라고 적지 않는 것은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꽃이를 꽃이로 적지 않는 것은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유가 될 수는 없겠지. 그지? 이거는 의미를 분명하게 빠르게 파악하기 위함이니까 이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그 다음에 비가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는 점에선 마찬가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원칙 따르고 있는 거고 꽃만은 이렇게 비음화가 일어나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일어나는데 꽃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 형태를 밝혀 적은 거고 꽃이가 붙여 쓰는 것은 이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자립하여 쓸 수 없는 조사이기 때문에 그죠? 그다음에 비가와 오니를 띄어 쓴 것은 오다가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17번. 요거는 좀 암기하는 게 좋아요. 요거는 어망과 어미를 구별하는데 여기 원형을 밝혀 적지만 의미가 멀어지면 표음주의예요. 그래서 의미가 멀어지면 어차피 이 단어의 뜻이 어떤 말에서 왔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게 독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구별해 줄 수 있어야겠죠. 근데 이거는 표음주의, 표의주의만 구별해도 돼요. 넘어지다, 흩어지다, 늘어지다, 벌어지다 모두 다 표의주의인데 사라지다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표음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쉽게 5번이 정답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요거랑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문제가 19번 문제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넘어지다, 그 다음에 벌어지다, 사라지다, 돌아가다 모두 다 표의주의로 되어 있어요. 근데 드러나다라고 하는 건 자, 이거는 드러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드러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되니까 이게 잘못된 설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 내용이랑 비슷하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들고 나가는 게 아니지. 겉으로 표면해서 의미가 멀어졌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돼서 표기가 맞지 않게 된 거예요. 위에 거 4개는 모두 맞고요. 다음 18번 문제.
보기와 같은 양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탐구한 내용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배우는 하와 해로 구별하면 쉽게 문제 풀 수 있다라고 얘기했네요.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면 5번이 정답입니다. 모음 오로 끝난 어간에 애가 어울려 외가 된 경우에는 준대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배우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배 플러스 어예요. 그러면 이게 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플러스 이가 어가 이렇게 되지할 때 되로 바뀌는 거니까 오로 끝난 어간에 애가 결합하는 게 아니라 외로 끝난 어간에 어가 결합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건 이렇게 바꾸고 이거 잘못된 건 이렇게 바꿔서 이걸로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자료 해석하는 거랑 연결하면 쉽게 맞출 수 있고. 자, 20번. 표음주의랑 표의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나머지는 모두 맞는 말이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표의주의는 중세국어의 연철, 팔종성법의 받침 표기의 성격을 계승한 것이다 했는데, 이건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는데, 이거는 표음주의예요. 연철 이어적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바람 플러스 이는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이어적기 하면 바람이로 해요. 그래서 중세국어는 모두 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가면 이거 당연히 우리 표음주의라고 얘기를 했어야겠죠. 그래서 중세국어는 표의주의가 아니라 표음주의구나 라는 걸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팔종성법도 받침에 날 수 있는 소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이에요. 근데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그대로 표기한 느낌이기 때문에 표음주의로 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21번. 사이시옷을 받쳐야 할 조건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밑에다가 적으면 사이시옷과 관련되어 있는 규칙은 세 가지 조건을 기억하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합성어일 때. 두 번째, 고유어 한 개 이상. 그 다음에 소리의 변화. 이 소리의 변화가 다시 된 소리, 니은 소리, 니은 소리 요 얘기했던 거 떠올리면서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억, 합성어를 만들 때 가능하고요. 고유어 하나 이상 있어야 되겠죠. 고유어, 한자어 이렇게 다 가능하고요. 한자어는 또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앞단어가 안 울림 소리로 끝날 경우라고 했는데 앞단어가 안 울림 소리로 끝나면 시옷을 적을 수는 없죠. 사이 소리 현상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비음 넣어주면 안 되겠죠. 그러면 기역, 그 다음에 고유어 가능하고요. 고유어 한자어 가능하고요. 기역, 디귿, 리을.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이소리 현상이랑 관련되어 있는 사이시어 표기인데 자, 이번에는 앞에가 모음으로 끝난 단어 중에 니은 소리가 나야 돼요. 자, 갯날 같은 경우에는 니은, 제삿날 같은 경우도 니은, 예산일 같은 경우에는 니은. 정답은 3번이고요. 텐마루 니은, 전셋집은 된 소리. 그래서 발음해가지고 소리가 첨가되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문제 쉬운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고요. 23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깍두기 같은 경우에는 깍은 된소리 되기 현상이 일어나지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된소리 되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죠. 첫 번째 글자가 원래 글자이기 때문에 된소리 되기 현상이 아니라 그냥 된소리를 발음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안 되겠네요. 그냥 된 소리를 발음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24번. 한 단어 안에서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나는 경우에는 같은 글자를 적는다. 이게 우리 첩어라고 얘기했었죠. 똑같이 생겨먹은 단어는 같이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에 해당하는 걸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꼭꼭 똑같고 싹싹 똑같고 쓱싹쓱싹 똑같고 씩씩 똑같고 쩔뚝은 아니겠죠. 5번이 틀렸네요. 이거 뭐 눈 있으면 맞출 수 있는 기본 문제네. 자, 25번. 5항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자, 5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거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정답은 틀린 거 찾아주면 되겠네요. 싹둑싹둑 좀 많이 나오죠. 시험 문제. 싹둑이랑 법석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싹둑이랑 법석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중 맞춤법이 바르지 않은 거 짝지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르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틈틈이 놀다라는 말에서 왔으니까 이건 맞는 말. 그럼 이거 고르면 안 되겠지. 그다음에 이 요리는 국내산 재료로 만든다.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만들다라는 말에다가 명사형 붙는 거는 여기 미음 붙여서 같이 리을 미음 받침이에요. 이것도 맞는 말이니까 골라주면 안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거 오뚜기 이거 오뚜기 이거 아니야. 오뚝이가 답이에요. 그럼 기역 니은 틀리고요. 그 다음에 디귿 잡아주죠. 그럼 답은 벌써 나오네요.
4번이 정답이네요. 그럼 틀린 것만 좀 체크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리을 보세요. 해, 쓱, 해진, 이거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해, 쓱이라고 해줘야겠지. 그 다음에 또 비읍 보시면 며칠 전 당연한 사실을 잊은 채 살고 있음을 깨달았다. 요 채자 있죠. 요거는 이렇게 가야 돼요. 잊은 채라고 하는 거는 뭐뭐한 동시에 동시 동작을 얘기하는 거고 뭐뭐한 채라고 하는 거 어휘 들어가는 거 뭐뭐한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것들 나올 때마다 좀 암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 27번.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네요. 자, 요거 정답 한번 확인해 보시면 3번이 정답이에요. 자, 4장의 3절에 19항 한번 볼게요. 19항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 아까 계속 봤던 내용인데요. 자, 19항 여기 어간에 이렇게 이걸로 된 것이나 이렇게 돼서 부사로 된 거 원형을 밝혀 적는 거예요. 그런데 너머라고 되어 있는 건 이거 원형 밝혀 적지도 않았고 그다음 붙임이 있네요 같이. 근데 붙임을 언급하면 안 되겠지. 이거 관련돼 있는 내용은. 그래서 이거는 붙임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19항이 아니라 19항의 붙임입니다. 그래서 넘어는 넘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거기다 어가 붙었지. 그러면 이나 음이 붙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그 이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붙은 거니까 요거는 넘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게 맞습니다. 자, 28번 5항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네요. 자, 이것도 답이 똑같이 나왔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살짝 리을 울림소리, 해쓱하다 모음, 몽땅 이응 울림소리, 씁쓸하다 첩어내요. 그죠? 그래서 기역 비읍 뒤에 첩어가 온 경우였어요. 자, 그다음에 29번 표 기역 디귿 리을의 예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어법에 맞도록 표기하는 거에서 자, 이제 가하고 나 나누는데 두 개의 어근이 결합하는 단어래요. 그러면 가는 합성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당연히 파생어가 되겠죠. 그래서 어법에 맞도록 적는 합성어 찾아야 되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 찾아야 돼요. 정답은 3번이 정답인데요. 디귿 보시면 자 파생어이면서 표의주의를 찾는 거예요. 믿다라는 말에다가 음이라는 명사형 전미사 붙었으니까 파생어 맞고 뭐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았으니까 표의주의 맞죠. 그 다음에 리을. 리을 보게 되면 파생어 중에서 이거 리을이 아니라 이거 그대로 가는 거죠. 디귿은 그대로 맞춰주면 되니까. 자, 길다라는 말에서 전미사 이 붙었으니까 파생어에다가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길인데 길이라고 적지 않았으니까 3번이 맞겠네요. 그래서 합성어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어근어근 결합한 게 합성어, 그 다음에 어근접사 결합한 게 파생어. 이것도 개념으로서 기억해 줘야겠네요. 그 다음에 3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이에요. 여기 기역은 우리 표음주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표의주의가 되겠네요. 표음주의, 표의주의 구별하는 기본 개념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단어의 뜻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3번이죠. 단어의 뜻을 쉽게 파악하기 위한 의도로 나타내는 건 기역이 아니라 니은이 되겠네요. 니은은 표의주의. 표의주의가 뜻을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한 원리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또 5항이랑 10이랑 연결돼서 나왔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율 틀렸죠. 선율이라고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증가율 맞고요. 합격률 틀렸죠. 비율 맞고요. 백분율 틀렸죠. 답이 벌써 두 개로 추려지네요. 그 다음에 해석하다 틀렸죠. 그럼 정답은 2번이 답이겠네요. 그래서 지문에 나와 있는 거 잘 분석하고 관련되어 있는 예문도 잘 짝지을 수 있어야 돼요. 자, 32번. 19항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죠. 19항 잘 기억해 두시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가치는 어간에 1번부터 보시면 가치는 어간에 맞죠? 어간 이가 붙은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건 명사가 아니죠. 이건 부사입니다. 1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32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이런 거는 꼭 선택지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잘 읽어줄 수 있어야 돼요. 다음에 33번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 비슷하게 나는 겹쳐나는 거 이거 우리 첩어라고 얘기했었죠. 첩어 또 시험 문제 나왔네요. 자 그러면 냉랭, 꼿꼿, 눅눅, 뚝딱뚝딱, 쌉쌀하다. 자 이렇게 가능한데 그럼 철자가 틀린 게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냉랭하다 이거 맞는데 이런 거는 좀 어렵긴 하네요. 이거 예외예요. 냉랭하다 이런 식으로 맞춰줄 수 있어야 되네요. 두음 법칙이 적용되기 전의 형태로 두 번째 글자에 왔기 때문에 충돌하는 원리에 의해서 이거는 오답이 나왔으니까 1번은 좀 기억하고 넘어가야겠네요. 그런데 보통 이런 문제는 내신 문제는 좀 잘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내신 문제는 예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원칙에서 벗어난 그
예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왜 이게 잘못된 거고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건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암기에서 예외를 파악하는 건 문제 푸는데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이소리 현상에서 사이시옷과 관련해서 6개는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건 무조건 정해진 외운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34번 등굣길입니다. 잘못된 건 시옷 안 적었죠. 등굣길 해가지고 된소리가 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앞단어 모음으로 분명히 끝났고요. 뒷단에 첫 소리 된소리 났으면 시옷 적어줘야겠죠. 규칙을 맞춰줘야 되니까. 다음 35번 다음 예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 다음에 해당하는 예인데요.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붙었을 경우에 원형을 밝혀 적는데요. 자, 자음이 오면 일반적으로 원형을 밝혀 적는 표의 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만 다음과 같은 말들은 소리대로 적는데요.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겹받침에서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자, 2개짜리가 있는데 뒤에 게 소리가 나지 않고 앞에 걸로만 소리가 나면 이거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얘기예요. 자, 갑지다 같은 경우 보면 갑지다는 지다가 이제 자음으로 시작하니까 그대로 모양 밝혀졌겠죠. 그 다음에 잎사귀 같은 경우에도 잎하고 사귀 이것도 자음이 결합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겠죠. 그 다음에 널따라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분석해 보면 널 플러스 다라시예요. 근데 이번엔 2개짜리가 되어 있어 지금. 갑지다도 마찬가지로 같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자 널따라타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이거 리을 앞에 걸로 소리가 났어요. 널따라타. 그러면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겠지 지금. 그러면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요거는 비읍을 소리 내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된 소리로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겠지. 그래서 얘는 요렇게 가져야 되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근데 넓적하다 같은 경우에는 넓적하다 했을 때는 넓둥글다 넓적하다 밥다는 뒤에 걸로 소리가 나니까 모양을 이렇게 밝혀 적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정답이 3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철자가 틀려가지고 오답인 거예요. 내용을 적용하는 건 맞겠지만 적용의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뭐뭐 하다가 붙는 적절하지 않은 것 뭐뭐 하다가 붙는 말에서 이나 희가 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합하는 경우에 부사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급하다, 딱하다, 꾸준하다, 더욱하다는 아니지. 그러면 더욱하다는 틀렸네요. 선생님 도저하다도 안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사전에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는 여기서 가져온 말이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좀 그렇죠. 이런 단어를 모르면 아예 맞추기가 좀 애매합니다. 37번 밑줄 친 부분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한 거네요. 옳은 거 고르는 문제예요. 자, 그랬을 때 옳은 거 찾으면 3번이 정답인데요. 철석 같은 게 잘못됐지. 울림소리니까 철석이라고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걸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거꾸로는 거꾸로가 맞긴 해요. 근데 여기 C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A로 바꿔주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38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거 찾는 문제네요. 자, 이건 정답이 4번이 정답이에요. 자, 니은의 차마를 발음만으로는 그 의미를 구분할 수 없는 표기 방식이다라고 했는데 맞지? 참아서 할 때 인내심, 그 다음에 차마 그 이를 이것도 소리는 똑같기 때문에 의미를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을 밝혀 적을 때가 있고 소리 나는 대로 적을 때가 있고 39번 자, 기억 4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기억 미음의 예로 적절한 거 골라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2번이 정답인데요. 요거는 외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매번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 유형은 여기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19항과 28항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꼼꼼하게 잘 이해하고 예문으로 연습해야 돼요. 노름은 놀다라는 말에서 왔지만 도박이란 뜻으로 의미가 멀어졌고요. 코끼리는 코가 긴 거라는 뜻에서 온 거긴 한데 특정한 이동물만 지칭하기 때문에 의미가 줄어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목도리도 목에다가 두르는 거 돌리는 거 이런 거라서 소리 나는 대로 이제 의미가 멀어진 거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된소리 표기와 관련되어 있는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정답은 5번이 정답인데요. 자, 기역, 비읍, 받침 뒤에 예사소리, 된소리로 발음하는 예외이다 했는데 국치는 쌍치에도 우리 없잖아. 그지? 이건 된소리 대상이 될 수 없죠. 밥솥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 있지만 국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쌍치읒 된 소리 없으니까. 자, 41번. 자, 자료 해석 내용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틀린 거 찾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여기 예문을 보시면 깨 입이 깻잎으로 되는 건 니은 소리가 첨가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D 부분에 우리 확인해 보면 깻잎 요 자료고요. 2에 3으로 갔어요.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결합해서 니은 소리라고 했는데 깨도 순우리나라 말이고요. 입도 순우리나라 말입니다. 입 주자가 있고요. 한자어 중에 깨는 뭐 해당하는 한자가 없지 순우리나라 말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구별해 주시면 4번이 정답이죠. 고유어랑 한자어 구별하기는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요. 한문을 많이 익숙하게 공부한 친구는 유리하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예문 나올 때마다 한자어들은 확인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42번. 보기를 참고하여 맞춤법에 대한 판단 내용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요거는 정답이 틀린 거 3번이 정답이에요. 눈살, 눈살 요 둘 중에서 어느 게 맞을까라고 돼 있는데 제 5항의 2항을 보면 기역, 비읍, 받침 뒤에 이걸로 잡았어요. 그래서 눈살이 맞구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5항의 2라고 되어 있죠. 니은, 리을, 미음, 울림소리 뒤에 오는 건데 이거는 눈 플러스 살로 이루어진 한 단어가 아닌 두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아예. 깨끗하다, 산뜻하다, 법석, 씁쓸 모두 다 이거는 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5항의 대상이지만 눈살 같은 경우에는 이건 두 단어로 잡는 거기 때문에 요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항은 좀 꼼꼼하게 좀 봐야 돼요. 내가 적용 유무를 너무 여기에 몰입해서 보면 적용 안 되는 것도 여기에 적용해가지고 틀리게 표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43번 바르게 묶은 겁니다. 자, 길에서 넘어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잘 찾았죠? 길에서 넘어지다 가능하고요. 나뭇가지가 늘어지는 거지. 축 늘어지는 거. 물건을 밖으로 들어내는 거지. 드러나는 건 겉으로 표현하는 거 이런 거지. 그 다음에 노름, 얼음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면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근데 이건 맥락에 맞춰서 잘 써야 돼요. 자, 그다음에 44번. 오하고 요 구별하는 문제인데요. 연결형에는 요를 적고요. 종결형에는 오를 적는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은 건 자, 종결형이죠. 안, 돼, 오. 하오체 쓰고 있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1번이 틀렸군요. 자, 그 다음 그는 노름에 빠졌다 했으니까 노름이니까 이건 도박의 뜻으로 뭐 의미가 멀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추운 날씨 때문에 얼다라는 말이니까 의미 안 멀어졌죠. 그 다음에 창고에 들어섰다 들어간 거니까 들어서 선 거니까 의미 다 유지되죠.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런 건 좀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46번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문제네요. 틀린 거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미음 보시면 자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음주의는 발음과 멀어진 표기가 많아서 읽을 때 불편합니다. 자, 단점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표기가 많아서 쓸 때 불편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쓰기, 이거 얘기한 것 중에서 우리, 쓰기가 있고요. 읽기가 있어요. 읽기가 편한 게 그 표의주의예요. 쓰기가 편한 게 표음주의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다 받아쓰기 할 수 있어요. 받아쓰기 다 100점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표기가 많아서 쓸 때 불편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표의주의가 맞아요. 근데 쓰기가 불편한 건 표의주의가 맞는데 다 틀리니까 받아쓰기. 자 발음과 멀어진 표기가 많아서 읽을 때 불편하다라고 했는데 읽기는 편하죠. 그래서 이걸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요. 47번으로 갑니다. 그 뭐죠? 장점은 뭐지? 소리 나는 대로 적으니까 그죠? 쓰기가 편한 거고요. 읽기가 불편하다. 그 다음에 읽을 때는 쉽게 뜻을 파악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 표기가 많아져. 요거는 맞는데 환경에 따라서 표기가 달라지지 않지. 그치? 요게 틀렸죠? 47번.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감기가 나서 나가 아니라 히읗으로 적으면 안 되겠죠, 이거는. 이건 단어 자체가 다른 거예요. 낫다가 있고, 나타가 있어요. 낫다는 병이 낫는 거고, 이거는 뭐 아이를 낳다, 새끼를 낳다 이런 뜻이니까 뜻이 달라지는 거라 시옷 적을지 이거는 단어 자체가 다른 거니까 표음주의, 표의주의를 이 상황에서 적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48번 문제.
자, 보기를 제시한 내용 사이시옷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5번이 정답인데요. 뜰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미 된소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들인데 뜰로 발음이 됐다면 된소리가 나는 걸로 가는 건데 이거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순 우리나라 말로 된 합성어 이거 자시고 할 거 없이 이거는 우리 사이시옷에 해당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다음에 49번 또 5항 문제 나왔죠. 자, 이거는 땅딸보 이런 거 고르면 안 돼요. 보가 전미사예요. 전미사에서 한 단어 이런 걸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땅딸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요게 된소리 나는 건 이거는 가능해요. 근데 보가 뽀로 소리 난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거는 전미사로 연결된 거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50번. 자, 밑줄 친 두음 법칙에 대해 탐구한 내용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5번이 정답인데요. 두음 법칙이 적용되면 리을은 용궁과 같이 없어지기도 하고 당뇨와 같이 니은이 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음 법칙이 적용되었을 때 용궁 요거는 원래 글자가 용자지 이게 궁자로 아니, 용자로 된 거니까 초성에 이응은 음가 없으니까 탈락이에요. 네, 당뇨는 두 번째 글자니까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죠. 그렇다는 얘기는 원래 글자가 뉴였는데 얘가 만약 두음 법칙 적용되면 요로 탈락되는 거예요. 이때 니은은 원래 글자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틀린 설명입니다. 자, 51번 마찬가지로 두음 법칙이랑 관련된 내용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두 마리 용을 의미하는 쌍용이라고 표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마리 용을 얘기할 때 쌍용 니은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쌍용은 맞아요. 근데 이게 의존명사는 아니야. 자, 쌍용은 접두사처럼 쓰이는 말 요거에서는 예외가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써기는 좀 애매합니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말로 연결된 거라서 미안해요. 접두사처럼 쓰인다는 게 아니라 쌍용은 이게 두 번째 글자니까 요거는 굳이 넣는다면 원래대로 본음대로 발음하는 거니까 디귿에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이건 정답이 2번이 틀렸네요. 자, 52번. 다음 문장에서 표기가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2번이 정답이네요. 대화로서, 수단 방법을 나타낼 땐 로서를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는 들은 척도 안 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래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자, 기대지 마십시오. 종교령이니까 원래 게 맞는 거고요. 나의, 자, 애로 소리 나도 의로 무조건 적어야 돼요. 있든지. 그러니까 나머지는 모두 다 원래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53번. 자, 기억 니은의 표기 방식이 적용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네요. 자, 표음주의, 표의주의 구별하는 문제였고요. 자, 4번에 보면 구름 속에 사라지고 맞는 말이지. 근데 이건 니은이 아니라 기억이라고 해줘야죠.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니까. 쉽죠? 이런 문제는 이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54번. 다음 설명하는 준말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자, 여기 써 있는 거 그대로 적용해서 이를 보게 되면 하가 줄어들 때는 완전히 준다고로 적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가 답이 되겠죠. 앞에가 안 울림 소리가 왔기 때문에 안 울림 소리가 오는 경우에는 안 울림 소리가 오는 경우에는 하를 그냥 통째로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가 없어지니까 섭섭지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울림 소리가 오면 거센 소리 대기 현상으로 줄어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55번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한 문장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모두 골라보세요. 모두 고르는 문제네요. 자, 정답을 확인해 보면 하나씩 볼까요? 할 개요가 맞겠죠? 깨요가 아니에요. 개요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우표들은 그동안 내가 틈틈이 맞죠? 그 다음에 그는 노름에 빠진 이거 노름이라고 해줘야겠죠. 도박이니까. 자, 그다음에 내가 생각건데 이거 맞죠? 생각건데 잘했고 야단법석 이거 맞네요. 자, 그다음에 가든지 오든지가 되겠죠. 던지가 아니라 든지 어느 거 선택해도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맞춰주면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틀린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56번입니다. 된소리가 나는 거랑 관련 있는 거고요. 밑에 건 두음 법칙이네요. 그랬을 때 된소리가 나는 거니까 앞에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이랑 연결된 거예요. 기역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번하고 5번 중에 고민하시면 2번하고 5번 중에 고민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두음 니은 첨가 현상이네요. 그러면 등용문이 아니지. 등용문 이건 그대로 가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 맞춰주면 되겠는데, 예, 표준 발음법은 선생님 모르고 실수를 넣었네요. 이거 한글 맞춤법 문제였는데 한 문제가 살짝 들어갔어요. 자, 57번. 이 글을 읽고 학생들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 찾는 문제예요.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이거 많이 나오죠. 법석으로 몹시는 몹시로 적어야겠군. 이거 말도 안 되는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원래 게 맞는 거지. 오답이 좀 너무 좀 황당하게 나왔고. 자, 그다음에 표기가 올바른 거 찾는 문제네요. 알맞은 거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썰물 맞고요. 드넓게 맞고요. 갯벌도 맞습니다. 자, 1번에 보면 가십시오가 맞겠죠. 가십시오. 그 다음에 책이 요예요. 이요. 연결형은 요를 써요. 강한 바람에 가로수가 쓰러진 거지. 쓰러지다. 그 다음에 수입이 작년보다 2배 늘어난 거지. 늘어나다.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59번 사이소리 현상이랑 관련되어 있는 사이시오 표기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위층 같은 경우에는 위 플러스 만약에 층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쌍치읓이 없잖아. 그리고 윈층으로 발음하지 않죠. 그 다음에 윈느층도 아니잖아. 그러면 벤소리가 일어나거나 니은 소리가 첨가되거나 니은 소리가 첨가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이시오 표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60번 문제. 기억 미음에 대한 예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문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세 플러스 제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문들은 모두 다 사이시오과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된 소리가 났으면 셋제라고 얘기하고 시옷을 적어서 쓰고 발음만 된 소리로 했겠죠. 자,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61번. 보기의 한글 맞춤법 규정과 그와 관련되어 있는 예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1번에 보면 자, 기억의 예로 적어놨는데 산발이는 이에 들어간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 19항에 들어가 있는 어간이잖아. 근데 산발은 세 개의 발이 이루어진 거니까 이건 명사예요. 이 명사로 가는 건 이거는 20항에 넣어줘야지. 그럼 이거는 기억이 아니라 디귿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9항과 20항이 보통 나왔을 땐 어간인지 명사인지 구별하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틀린 거 찾는 문제죠. 싹둑, 싹둑으로 바꿔야겠죠. 몹시가 답이고요. 그 다음에 듬뿍이 되겠죠. 그 다음에 뚝배기가 답입니다. 법석은 잘했죠. 그래서 이렇게 4개 골라주시면 되고요. 63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성공률이에요. 이거는 니은이나 모음 받침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대로 률자 가주면 되고 무엇이 던이 아니라 무엇이 든이겠죠. 어떤 거 선택해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심으십시오. 오 이거 쓴 건 잘했죠. 그 다음에 누가 이걸 틈틈이라고 하니. 예. 틈틈이. 그 다음에 가지를 밭에 뿌려야 하는데 하나는 물 이요 연결형이죠. 그러면 이요를 적어야 되고 종결형은 걸음입니다. 근데 걸음은 안 되네. 걸음이라고 얘기해 줘야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64번으로 갑니다. 보기 한글 맞춤법을 참고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인데요. 지붕이라는 단어 분석해 보면 집 플러스 웅이에요. 그러면 명사 플러스 전미사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이나 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라고 생각하면 자, 명사에 붙임 가주면 리을을 써주셔야겠죠. 3번이 틀렸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얽히고 설키다라는 말은 얽히고는 의주의, 억다라는 말에서 온 거니까 설키다는 표음주의 이렇게 맞춰주면 정답은 5번이 답이 되겠죠. 설키다라는 말의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서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설키다는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힌 게 아니죠. 밝히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적은 거예요. 섞다라는 말이 없어서 그래요. 자, 뒤로 넘겨서 66번. 자, 올바르게 쓴 거 있는 대로 골라봅시다. 중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2달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미안해. 이거 띄어쓰기를 안 넣으려고 했는데 띄어쓰기가 들어갔네요. 그래도 나왔으니까 자, 졸업한 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땐 지 띄어쓰기 해줘야 돼요. 그 다음 틀렸죠. 지 띄어쓰기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맞게 우릴 때 바로 차 맛을 알 수 있다. 차맛 요거는 같이 붙여 써줘야겠죠. 얼음장 같이 얼음장처럼으로 해석하니까 조사가 쓰인 거라서 요거를 붙여 쓰기 해줘야 돼요. 그럴 수밖에 잠깐만.
차 맛은 이건 아니죠. 차 맛은 이거는 차 맛은 띄어쓰기 해도 상관없죠. 차 띄고 맛, 차의 맛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럴 수밖에 밖에는 이렇게 의존명사랑 붙였어야 돼요. 조사니까 차 한 잔으로도 삶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건 가능하겠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차 플러스 맛 이렇게 해가지고 띄어쓰기 해도 괜찮아요. 3번이 정답이고요. 67번 다음 문장을 읽고 맞춤법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1번 보시면 다듬이는 다듬다에서 온 말이에요. 다듬다. 그리고 전미사 이가 붙어서 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 다듬이 소리가 들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듬이는 어간, 다듬다라는 말에 전미사 이가 붙어서 된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부사가 아니죠. 명사라고 해줘야지.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68번. 다음을 읽고 그에 대한 설명으로, 그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바르지 않은 거 찾는 문제예요. 정답이 3번이 정답인데요. 붓였다라는 말은 맞다, 떨어지지 않게 하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피동이 아니라 사동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떨어지지 않게 만들다지, 뭐뭐 하다, 만들다, 메이크, 이건 사역동사 느낌이니까 어떤 행동을 시킨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줘야 됩니다. 69번. 자,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랑 어법에 맞게 구별하는 문제인데요. 정답 옳은 거 찾는 문제인데 이건 5번이 정답이에요. 능력, 가치 모두 다 이거는 니은을 적용하여 의문 변동으로 니은이 적용하여 의문 변동대로 표기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치는 국외음화 의문 변동으로 표기하지 않았죠.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 력자가 두음 법칙이기 때문에 두 번째 글자에서 그대로 발음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의문 변동대로 표기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설명은 니은을 적용한 거니까 가능하겠네요. 두음 법칙에서 소리가 바뀌지 않고 원래대로 간 거니까.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근데 이거 선택지 능력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겠네요. 이 력자를 두음 법칙으로 해석하면 이거 오답이에요. 근데 이거를 능력 해가지고 비음화로 해석하면 이건 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 선택지는 위험 소지가 좀 있네요. 자, 그러면 해석은 그냥 이거 비음화로 가세요.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적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능력으로 적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70번. 한글 맞춤법 규정에 대한 예로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옳은 것 찾는 문제네요. 자,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가치는 같다라는 말에 이가 붙었죠. 넣어주실 수 있고요. 막에는 막다라는 말 어간에다가 애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나 아니죠. 가능하고 곳곳이는 곳이라는 의존 명사에다가 이가 붙은 거니까 뭐 소리 나는 대로 바뀐 거고 이건 끝 플러스 음얼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그냥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1번이 가능할 수 있겠네요. 자, 71번. 자, 보기에 연결되어 있는 조항으로 연결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요거 정답이 3번이 정답입니다. 노름은 놀다라는 말에 음이 붙긴 거긴 하지만 의미가 너무 멀어져가지고 도박한다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B와 디귿에 따른 표기이다라고 했는데 B에 보면 어근의 원형을 그대로 밝히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표음주의지. 표음주의는 맞아요. 근데 디귿에 보면 이건 디귿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니은으로 가줘야겠지. 의미가 멀어진 걸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B는 맞지만 디귿이 틀렸구나.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72번으로 가볼게요. 자, 한글 맞춤법 규정을 참고하여 탐구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고, 꼭 이렇게 한 번씩.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틀린 거 찾는 문제고요.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다듬이 좀 익숙하지 이제. 자, 이가 붙어가지고 명사로 된 것. 그럼 맞습니다. 근데 다듬다라는 말에서 온 거니까 20항이 아니라 19항으로 가야 되고요. 자, 모양을 밝혀졌기 때문에 붙임도 아닙니다. 자, 73번. 띄어쓰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띄어쓰기 또 피하려고 했는데 또 나왔네. 자, 적절하지 않은 건 3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실력뿐이다 라고 했을 때 뿌는 붙여 써줘야겠죠. 왜냐면 뿌는 관용어 뒤에 쓰이는 의존 명사가 아니라 이때 뿌는 조사예요. 조사. 그래서 이게 틀렸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3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다음에 74번. 다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옳은 거 찾는 문제입니다.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자, 여기 12항을 보시면 자, 여기 써 있는 거. 라레, 로레, 루루 단어에서 이렇게 바뀌는 건 초성의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 거면 교체가 되겠죠. 의문 변동에서 교체 추격 탈락 첨가 중에 신라, 요거는 유마가 되겠고요. 이것도 교체예요. 그러면 같은 종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교체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이고요. 자, 75번.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조사를 보면 형식 형태소이면서 자립이 아니라 의존 형태소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실질 형태소가 아니고 형식 형태,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형식 형태소, 자립 형태소가 아니라 의존 형태소. 자, 다음 76번. 다음 보기의 규정을 바르게 적용한 거 옳은 거 찾는 문제입니다.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자, 옳은 거 찾으면 3번을 보면 박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거기다가 접니다. 희가 결합해가지고 쓰인 거 19항의 부침에 따른 것이군 이라고 미안해요. 3번 아니죠. 이거 틀렸지. 부침이 아니잖아. 그지? 자, 정답이 2번이 정답이죠. 자, 살림살이는 살림을 살다, 살림 살다라는 말에 이가 붙은 거니까 19항에 나오는 것 같겠죠. 그러니까 앞에 살림이라고 해가지고 명사에 현혹되면 안 돼요. 살다라는 말에다가 살림 살다라는 말에 이가 붙은 거니까 이는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그리고 살다라는 말이 왔으니까 19항 맞죠. 살림 때문에 20항으로 빼주시면 안 되고 77번 한글 맞춤법 규정을 참고하여 탐구한 내용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다듬다라는 말은 이거 아까 문제랑 거의 이거 똑같은 거 같네 거의 그지? 20항에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19항으로 넣어주셔야겠죠. 78번 한글 맞춤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거 겹쳤나 보다 그지 문제가.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죠. 선생님 이거 편집하다가 문제가 여기 약간 겹쳤네요. 그다음에 79번 자 그 관련돼 있는 설명 연결한 걸로 적절한 것만 고르는 거예요. 자, 다듬이라는 말은 다듬다라는 말의 19항 규정 요거 가능하죠. 기억 맞고요. 바깥이라는 말은 19항에 붙임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박이라는 말에다가 at이 만약에 붙었다라고 결합을 하게 되면은 박이라는 말은 명사기 때문에 19항으로 넣어주면 안 되겠죠. 이유는 땡. 그다음에 이파리는 입이라는 명사에서 왔겠죠. 그다음에 알이니까 당연히 이건 가능하겠죠. 붙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지푸라기는 집이라는 말에도 왔겠네. 집. 그럼 명사니까 19항은 절대 될 수 없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80번.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바르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도착할 개요. 맞죠? 얽히고 설켜서 아까 나왔고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이거는 5항에 연결해야겠죠? 짭짤 한 이걸로 가져야겠네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 비읍 뒤에 똑같은 소리가 겹쳐나는 첨어의 경우였기 때문에 5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81번입니다. 자, 이거 순서대로 맞춰주는 건데요. 이파리는 우리 아까 연습했었죠. 입이라는 말에서 왔고 이외에 소리 나는 대로 적었으니까 19항 붙임. 그러면 여기 중에 19항 붙임. 아니, 19항이 아니지. 20항 붙임. 이거 두 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졸음은 졸다라는 말에서 왔으니까 19항 맞춰줘야겠죠. 그 다음에 바둑이로 적어야 될까? 바둑. 바둑이라는 말이 명사니까 20항에 맞춰줘야겠죠. 그리고 모양 밝혀줘야겠죠. 2가 붙었으니까 3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82번. 자, 여기 읽다, 읽고, 읽다, 읽고, 읽는 요거 발음대로 그대로 적는 거겠죠? 그러면 읽다, 그 다음에 읽고, 그 다음에 읽는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 뜻을 빠르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소리 나는 대로 적었으니까 의미를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자, 83번. 밥을 안 치다. 이거 잘했죠? 1번이 정답이고요. 이거 잠시 뒤에 라는 말은 이따가예요. 소리 나는 대로. 그 다음에 마음을 졸이는 거예요. 졸이는 건 양념 조림 이런 거예요. 반찬에 조림 많이 나오지. 그 다음에 자격을 나타낼 땐 로서고요. 그 다음에 다리는 건 다림이야. 달이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잘 외워놓는 게 좋아요. 언어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자, 84번. 오늘은 언니의 대학교 졸업식이 있는 날입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에 우리 가족은 다 같이 동글동글 식당으로 갔는데 입구 직원이 어서 오십시오. 틀렸죠. 오라고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외쳐서 얼마나 놀랐던지 몰라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대찌개만 먹지 말고 소갈비, 깍두기, 절이는 거지. 절이다. 그지? 절이는 건 발 절이는 거야. 그다음에 자 오빠 지금 선생님 너무 발이 저려 쭈그리고 해가지고 자 오빠와 둘로 갈음이라는 말도 틀렸죠. 가름이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갈다라는 말에서 온 게 아니라 가르다라는 말에서 반으로 가르다 이 말에서 온 거니까 그래서 이걸로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머니는 당뇨가 있으셔서 고기보다는 밭혀가 아니라 밭쳐 그죠? 이거 걸러낸다 이 뜻이에요. 밭쳐 그다음에 나온 각종 채소를 주로 드셨습니다. 아빠는 언니에게 졸업 축하로 정장을 맞추다 이거 안 되지. 맞추는 거죠. 이게 옛날에는 구별해서 썼는데 맞춰로 다 통일했어요. 그래서 틀린 것들은 오십시오, 절인, 가름, 그 다음에 받쳐,
맞추어 이렇게 들어가겠죠. 아마 5점 줬을 거예요. 그리고 부분 점수 1점씩. 85번. 보기의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네요.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널리 쓰이는 전미사가 붙었지만 어간의 뜻과 멀어진 예로는 마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간의 뜻과 멀어진 거 아니지. 마 플러스 웅이라 이게 자주 쓰이지 않는 전미사 이거 쓰인 거라서 이게 틀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뜻이 멀어진 건 아니니까. 자, 86번.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 본음대로 적습니다. 다만 자, 어떤 조건이었냐면 니은하고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렬률은 렬률로 적는다. 요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적중률이 되겠죠. 이응은 이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선열이 되겠죠. 니은이니까 서비스율 모음이니까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꼭 암기해 놓으세요. 앞에 받침이 모음이나 니은으로 끝나면 뒤에 렬률은 렬률로 바뀐다. 두음 법칙의 예외 내고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87번. 자, 고개를 너머에 이걸로 가겠죠. 연결형은 이유, 종결형은 이유. 2번 맞네요. 거미를 보고 놀라기는커녕, 니은커녕이 하나의 어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붙여쓰기 해주셔야 돼요. 니은커녕이 어미입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뭐뭐 할지 의문을 나타낼 땐 붙였어야 돼요. 떡볶이집뿐만 아니라 고깃집도 문을 닫았으니 오늘은 굶을 뿐이지. 굶을 리을 뿐이다, 뭐뭐 할 뿐이다 이렇게 하는 건 요거 띄어쓰기, 붙여쓰기 해줘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다음 페이지 88번으로 갑니다. 자, 보기의 조항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답이 5번이 정답이에요. 붙임 2번을 보시면 이거 줄어드는 건데요. 이때 배다라는 말은 하로 연결된 다음에 어시 결합되면 뱉다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하로 대동사 받을지 해로 대동사 받을지 그래서 배다 그다음에 되다 이런 것들도 구별해 줄 수가 있습니다. 89번 사이시옷과 관련되어 있는 표기로 적절한 거 찾는 문제예요. 자,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예사, 일 모두 다 순 우리나라 말 요거에다가 한자어가 결합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로 간 건 모두 다 예산일, 니은 들어간 거니까 3번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세 번째 조항으로 맞췄을 수가 있습니다. 자, 뒷뜰은 안 돼요. 뜰 자체가 아예 된소리 표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뜰로 소리가 나는데 이거 들로 쓰고 뜰로 이제 발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사가 한자어죠. 안 되고 해님 안 돼요.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 그 다음에 자, 쇠조각은 맞는데 이거는 된소리가 발음하는 거에서 쇠, 그 다음에 조각 다 연결하면 1-3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한자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2-1로 가져야겠네요. 자, 90번. 사이시오 설명 관련돼 가지고 요거의 예로 적절한 거 찾는 문제입니다. 한자어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곡간, 착간, 택간, 횟수, 숫자, 새빵. 그럼 택간이 있네요. 바로 1번이 정답. 자, 그 다음. 자, 여기 나와 있는 예문들 여기에서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사이시옷을 적는다라고 하는 건 A, B, C. 이건 사이시옷을 최종적으로 적는 거고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 걸 여기다가 체크해 주면 돼요. 콧날 적죠. 니은 받침. 틀렸고. 그 다음에 인사말 이거 적지 않아요. 만둣국 적어요. 인사말 적고요. 만둣국 적지 않습니다. 그 다음 앞에서부터 된 소리 나고 니은 소리 나고 니은 소리 나는 거 찾아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 두 개 인사말 맞춘 상태에서 만둣국 된 소리 가능하고 된 소리 가능하고 콧날 니은 가능하고 뒷일 이건 니은 결합하네요. 그럼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군요. 자, 92번. 자, 이것도 오항이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묵신된다는 요거는 기억 요걸로 해가지고 가면은 요거는 요거 조건을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92번의 정답은 바로 1번이 답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92번 내용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조건에 맞춰서 쓰면 욱신으로 써야 돼요. 욱신. 그래서 1번이 틀렸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93번. 두음 법칙이랑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정답이 4번이 정답입니다. 실패율 맞죠? 백분율 맞아요. 실업률이 틀렸죠? 실업률이에요. 잘 가다가 비읍 받침은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94번. 적절한 거 있는 대로 골라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 단어 안에서 모음 사이에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는다. 이거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B를 보시면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A에 들어갈 거는 깍두기 이거 가능하고 허석 가능하니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더라도 기억이나 비읍친 뒤에 된소리를 적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설명이 틀렸지. 겹쳐 나면 된소리 적죠. 그러면 B는 틀렸고 기억에 따라 한박 웃다에서 한박 웃다 한박이 맞지 울림소리니까 이것도 틀렸고
A는 맞았죠. 그다음에 니은을 쓱싹쓱싹으로 발음하니까 이걸로 적는 게 니은에 따라. 근데 쓱싹쓱싹은 발음은 이거는 맞아요. 쳐보기 때문에. 근데 니은에 따라 간다라고 했는데 니은이 아니라 디귿에 따라라고 얘기해줘야겠지. 자, 그래서 살짝살짝 이제 오답 유형이 좀 다양하게 나오네요. 짭짤한이 맞겠죠. 그러면 이걸로 가져야겠네요. 짭잘한이 아니라 짭짤한이 되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5번 문제네요. 95번 마지막 페이지군요. 자, 이것도 관련되어 있는 내용 찾으면 자, 맞춤법이 어긋난 거. 자, 요거는 보기를 참고했을 때 맞춤법이 어긋난 거 살짝 맞죠? 법성 맞고요. 색시 맞고요. 이따금 맞습니다. 그리고 쓱싹 쓱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쓱싹 쓱싹이라고 되어 있는 건 요거 조금 잠시만요. 자, 확인해 보시면 쓱싹쓱싹 요거는 그죠? 맞죠? 보기를 참고했을 때 맞춤법이 어긋난 거 찾는 거네. 요거는 살짝, 그 다음에 석으로 써야겠죠. 그 다음에 색시, 이따금, 그 다음에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니까 정답은 이게 고쳐졌나 보다. 쓱, 삭 이렇게 되어 있어서 5번을 정답으로 해야 돼요. 이게 한글이 편집하면서 얘를 바꿔줬나 보다. 그래서 이거 답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기역 미음의 예를 찾은 것으로 적절한 거, 옳은 거 찾는 문제예요. 사이소리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이네요. 3번 보면 베갯님, 니은, 니은, 댄님, 니은, 니은 이렇게 가겠죠. 다음에 자, 기억에 들어가는 건 하룻배라고 되어 있는 거, 귓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병이 한자어기 때문에 기억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네요. 한자어 고유어 구별하는 건 나올 때마다 좀 많이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97번 한글 맞춤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이거 됐죠? 너무 한 번 촬영할 때 3번, 2번 이 정도는 계속 밀리는 것 같아.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리을 보시면 막의 무덤 올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막다, 묻다, 옥다, 올감에다 이럴 때 거기에다가 이제 전미사 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어간에 이나 이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인데 이렇게 바뀌게 되면 모양을 밝혀 적지 않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98번 한글 맞춤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이나 이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경우엔 원형을 밝혀 적지 않죠? 위에서 확인한 거니까 개념으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99번. 자, 이거 기본 내용이죠.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인데요. 표음주의랑 표유주의 잘 구별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회덮밥 있죠? 회덮밥. 회덮밥에서 덮밥은 표준어를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소리나는 대로 적으면 덮밥이라고 적었어야겠지. 모양을 밝혀 적습니다. 의미를 파악하기 쉽게. 자, 그 다음에 자 나머지는 모두 다 한글 맞춤법 적용된 원칙이 다른 하나 찾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모두 다 소리나는 대로 적는 표음주의입니다. 깍두기는 표의주의가 되겠죠. 왜냐하면 소리나는 대로 적으면 깍두기가 되는데 이렇게 적지 않았으니까. 101번. 다음 맞춤법에서 맞는 거 골바르게 선택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가 맞겠죠. 그 다음에 늙음악은 늘금악으로 가주는 게 맞겠네요. 늙다라는 말에다가 음악이 붙었으니까 이걸로 가야 됐고 그 다음에 옥다라는 말에다가 암이 붙었으니까 올가미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기업 받침이니까 류를 써줘야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초점은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옷을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도 시옷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5번이 맞겠네요. 자, 그 다음 102번 사이시옷과 관련해가지고 된 소리 나는 거, 니은 소리 나는 거, 니은 소리 나는 거 체크해 주시면 5번이 정답이에요. 고리째라고 해가지고 된 소리 나고요. 맨나물 해가지고 니은 소리 나고요. 두렛일 해가지고 니은 소리 나니까 이건 정답이 5번입니다. 이런 거는 쉽죠. 왜냐면 고유어 한자어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생님이 그 띄어쓰기는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제외한 문제들 위주로 좀 넣어놨고요. 나중에 띄어쓰기 확정되게 되면 그때 기출문제로 연습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글 맞춤법은 최대한 많이 익숙하고 나올 때마다 많이 외워주고 시간 많이 할애해야지 잘할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